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드를 쪼개서 함수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여러 조의 코드를 어떤 한 개 기능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요거를 이제 코드를 좀 구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코드를 정리정돈한다. 자, 그리고 코드가 함수가 또 많아지면 지금 함수를 분리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냥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 하나 제가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뉴 파일 해도 되고요. 클릭해서 아니면은 여기 아이콘 더하기 아이콘 눌러서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자, test2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test2.py 자, 여기에서 제가 프린트 test2라고 해놓을 거예요. 실행하면 뭐 test2가 출력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테스트 원래 있던 파일인 test.py 지금 test.py 하나랑 test2.py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자, 테스트에는 프린트 테스트 라고 합니다. 실행하면 당연히 테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지금 선택해서 작성하고 있는 파일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test2.py를 선택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냥 test.py를 선택하고 실행하면 테스트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2에서 작성해 놓은 내용을 그냥 테스트 파일에서 쓰고 싶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 두 개의 파일은 서로 분리된, 서로 다른 파일이니까 얘가 여기 있는 기능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요 하나만 출력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 파일 내용 test2.py에 있는 이 코드 내용을 우리가 test1에서 쓰려면 이렇게 복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사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코드만 입력해 놓으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알아서 복사를 해줍니다. 파이썬이. 자, import라고 하고요. test2 확장자를 빼고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test2하고 테스트 둘 다 나오죠. 이렇게 import라는 거 수입하다, test2에 있는 코드 내용을 가져오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 import를 밑에다 쓰면 test2가 밑에 나오죠. 이 코드가 여기 복사돼서 그래요. 됐죠? 자, 여기 이제 import라고 하고요. 외부에 있는 다른 파이썬 그 코드 파일을 내 코드 안으로 가지고 와서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뭐 test2 프린트 말고 함수 같은 것도 여기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구구단 함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서 구구단을 할 수가 있죠. 뭐 여기서 바로 이렇게 99 하고 3 넣으면 3단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뭐 이
test2.py 파일에 적혀 있는 거니까,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니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993을 당연히 여기서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3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99가 정의되지 않았다. 없잖아요, 이 파일에는. 그죠? 근데 인풋 하시면 뭐를 test2. 근데 여전히 안 나와요. 여전히 안 나오죠. 이런 함수나 변수 같은 경우는, 이런 자원 같은 경우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이 앞에 이렇게 점 해서 붙여줘야 돼요. 요거를 가지고 있는 파일명을 앞에다 붙여줘요. 주인 이름을. 그럼 이제 3단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 플러스 한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뭐 이런 플러스를 더해서 출력해주는 기능도 하나 함수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test2. 플러스 그럼 10 더하기 20은 30 나오죠. 이렇게 이제 다른 파일에 있는 코드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 인풋이고요. 만약에 파일명이 test2가 너무 길다. 앞에 이걸 일일이 붙여야 되는데 파일명이 엄청 길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파일명을 한번 바꿔볼까요? 너무 복잡하네요. A를 그러니까 테스트 4번 붙여서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름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이제 여기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테스트 이렇게 가져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거 사용할 때도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사용해야 되죠. 자, 근데 뭐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름이. 뭐 이렇게 이름을 짓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이름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원 앞에다 이름 붙이는 거 부담스럽죠. 이럴 때는 as 해서 t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얘를 별명을 t라고 지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명이 길 경우에는 별명을 새로 붙여서 원래 이름 대신 별명으로 지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외부 모듈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 내가 만든 거 말고 내가 만들어도 되고, 또는 남이 만들어 놓은 좋은 코드들이 있으면 가져다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인풋을. 그래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죠. 잘 만들어져 있는 코드 하나, 그렇죠? 소스 코드 파일 하나,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인풋 가져오는 코드 하나. 두 개만 잘 마련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진짜 막 엄청 천재적인 사람이 만든 코드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거는 방금 제가 직전까지 했던 내용 있죠?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까지가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보통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뭐 엑셀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윈도우랑 연동해서 뭐 윈도우 창, 뭐 탐색기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거, 윈도우 창으로 뭔가 예쁘게 뭔가를 띄워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놨어요. 엑셀을 다루는 파이썬 코드도 누군가 만들어 놨고, 윈도우를 다루는 파이썬 코드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이 만든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몇 개월, 몇 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 파이썬, 그러니까 엑셀을 파이썬 코드로 다루는
코드가 엄청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하나 막 공부하고 하는데 수개월이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미 누가 만들어 놓고 파이썬 코드로 엑셀 파일을 다루는 방법 코드로 다 만들어 놨어요. 파이썬 코드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그거를 그 사람이 다 함수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놨거든요. 가져다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는 외부 모듈을 내가 필요한 외부 모듈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기본적인 컨셉은 이래요. 이런 파일, 소스코드 파일이 있으면 그거 불러와서 복사해가지고 내가 그 안에 있는 함수나 변수를 사용하겠다. 가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런 거를 뭐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거를 나중에 다른 파일에서 가져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잘 만들어 놓은 코드를 다운로드 받거나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내 코드 안에다가 넣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모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모듈이 체계적으로 여러 개의 파일로 이루어진 거를 패키지라고도 합니다. 웹 패키지, 뭐 라이브러리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잘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건 남이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으로 엑셀 파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파이썬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엑셀 만드신 적 없죠? 그죠? 이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만들 수가 없어요. 파이썬으로 엑셀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신들의 엑셀 파일, 엑셀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다룰 수 있게끔 파이썬으로 체계화된 코드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엑셀 파일, 엑셀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는 파이썬 모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만들 수는 없죠. 왜냐면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 만들지 않았잖아요. 내가 엑셀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조작하려면 이 엑셀을 뜯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못해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잘 다루는 방법을 파이썬 코드로 체계적으로 함수화 시켜놓은 파이썬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함수만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파이썬 모듈이 필요한데, 자, 당연히 모듈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만든다. 방금처럼 제가 직접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기능 있으면 좋겠다. 무조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내가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건 다 있어요, 진짜.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누구한테 얻는 거죠. 누구한테 얻는 거는 근데 조금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많죠.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파이썬 코드를 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얻는 것도 쉽지는 않고 사실상 제일 좋은 방법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도 막 되게 퀄리티가 막 떨어지거나 잘 안 되는 이상한 초보자들이 막 올려놓은 코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검증된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게 중요한데, 이 검증된 코드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검증된 코드, 검증된 모듈이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모듈 또는 이 모듈을 많이 모아놓은 게 패키지라고 한다고 했죠.
검증된 모듈을 모아 놓은 서버가 있습니다. 전 세계 파이썬 이용하는 파이썬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소스 코드를 올려놔요. 누구든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PIP라고 하거든요. PIP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웬만한 건 다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PIP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인터넷 같은 거 구글링 하시면 잘 나오는데, PIP는 일종의 이 명령어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쳐서 우리가 방금 만든 것처럼 특정 명령어를 치면 수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파이썬 설치할 때 같이 설치가 되거든요. PIP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명령어 목록이 나옵니다. 도움말 같은 거죠. 물론 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알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스톨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보시면 설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패키지를 인스톨한다, 설치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인스톨을 이용해서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패키지에는 다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패키지 이름을 알아낸 다음에 PIP를 이용해서 그 패키지를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해볼게요. 어차피 여기서도 터미널 접근을 가능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PIP 치면 되거든요. 이거 뭐 실행된 게 아니라 그냥 쭉 명령어 도움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도움말 몰라도 돼요. 아직 뭐만 알면 되냐면 설치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pip install 그리고 설치할 패키지 이름,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패키지가 필요한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찾거나 누군가 알려주거나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엑셀 파일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패키지가 있어요. 오픈파이 엑셀이라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키지라는 건 어떤 기능들을 그 파이썬 코드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품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걸 이제 보통 대부분의 패키지들은 우리 무료로 구할 수 있는데, 유료로 판매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보시면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픈파이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공식 문서예요. 공식 튜토리얼 문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사용 설명서인 거고요. 이것만 보시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데 약간 익숙하지 않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것만 다 읽으시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공식 문서. 자, 그러면 이 오픈파이 엑셀이라는 이름이 이 패키지 명이에요. 자, 이거 설치해 볼게요. pip install openpy xl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됐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설치가 돼요. 자, 됐고요.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요거 한번 재시작 해줘야 됩니다. 요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껐다가
다시 실행해 주시고, 자, 이제 우리가 받은 거예요. 파이썬 모듈. 엑셀을 다룰 수 있는 파이썬 모듈을 다운로드 설치를 한 거고요. 자, 그럼 임포트 해와야겠죠. 자, 우리가 그 소스코드 파일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 이 파이썬이 잘 내부적으로 패키지를 모아두는 경로가 있어서 거기에 잘 저장을 해두고 우리가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오픈 파일 엑셀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그리고 이 이름이 좀 길죠? 그러면 as에서 엑셀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도 돼요. 이거랑 똑같죠? 오픈 파일 엑셀이라는 파이썬 소스코드 파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함수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어떤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는데 사용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뭐 create sheet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copy worksheet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요런 거 보면서 쓰면 되는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create workbook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엑셀 파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해볼게요. 엑셀 워크북. 자, 요겁니다. 워크북.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 만들어진다 이거.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사용하래요. WB는 뭐냐면 하나 만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변수에다 넣어서 이걸 컨트롤 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 WB라는 이제 변수에 들어간 거죠. 그 파일이. 이러면은 이제 액티브라는 거를 이용해서 시트 하나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엑셀 파일 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 이게 엑셀 파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시트 1이에요. 1번 시트. 이게 시트라고 합니다. 이 시트 하나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자, wb.active. wb는 요거죠. 요 위에 요거. .active 하시면 이게 시트 하나 활성. 기본 시트. 엑셀 파일 만들면 이거 시트 하나는 무조건 만들어져요. 그리고 기본 시트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시트를 여기다 담아주네요. ws 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시트를 새로 만드는 건데 우리는 시트 일단 기본 시트 하나만 가지고 셀을 다루는 법만 익히면 되니까 여기 조금 넘어갈게요. 이건 좀 넘어가고, 자, Playing with Data라고 해서 이제 진짜 실제 데이터들을 엑셀에다가 저장하거나 가져오는 거.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자, 시트를 우리가 WS 얻었잖아요. 여기. 시트를 보면 엑셀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행은 숫자로 되어 있고 열은 알파벳 영어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 딱 선택하면 좌표가 딱 찍혀요. 12행 H열. 그렇죠? 여기는 12행 H열입니다. 이렇게 셀을 내가 정확히 지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셀을 선택하는 방법은 알파벳, 열과 숫자, 행 두 개의 정보를 붙여가지고 문자열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럼 제가
엑셀 파일 하나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대충 요 첫 번째 행에 F열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WS에 F1이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셀이 하나 선택이 됩니다. 셀이 하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F1 셀 선택. 됐죠? 자, 그 다음에 값을 넣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대입연산자 이용하시면 돼요. 자, 4라는 값을 입력하고 있죠. 저는 여기다가 그냥 셀 에다가 헬로 이렇게 넣을까요? 자, 그럼 저장이 될 건데 들어갈 텐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작업을 다 하시면은 이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거 엑셀 파일 하나 새로 열면 막 작업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해서 저장하죠 보통. 그렇죠? 이렇게 이름 지어서 저장하죠.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은 맨 밑에 보시면 Saving to a File 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장합니다. 굉장히 쉽죠? WB가 아까 우리가 막 엑셀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볼게요. 이게 엑셀 파일이죠. 요건 시트고. 그러니까 시트의 작업을 다 했으면 이제 파일 자체를 저장을 해야겠죠. WB. 그래서 자 뭐였죠? 저도 이거 봐야 합니다. 세이브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파일 이름 test.xlsx 확장자는 엑셀 파일 확장자로, 그래서 요거는 입력하고 test.xlsx 이름으로 파일 저장. 됐죠? 자, 실행해 볼게요. 여기 생겼죠? 파일 test.xlsx. 자, 열어보시면 이 파일의 위치를 직접 찾아 들어가서 실행을 해줄게요. 우클릭해서 잠깐만요. 바로 가는 게 없네. 여기 있네요. 자, 다시 요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우클릭해서요. 여기 Reveal in File Explorer 요거 누르시면 탐색기를 통해서 파일 위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장이 안 된 거 같네요. 자, 여기에서 조금만 수정을 해줄게요. 요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선택한 즉시 바로 넣어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바로 넣어야
대입이 되네요.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 부분만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파일 열었을 때 여기에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됐고요. 그러니까 셀 하나 선택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가져오는 방법.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 자, 로딩 프로 파일이라고 맨 아래 네? 맨 아래쪽에 로딩 프로 파일이라고 네, 이렇게 이제 불러와서 일단 그 셀에 대한 값을 꺼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찾고 있는데, 일단 요거 맞아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하는 건 해봤고요. 불러오는 거, 이미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거, 말씀해주신 대로 요 로딩 프롬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또 그 파일을 우리가 다루겠다는 얘기인데, 로드 워크북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면 그 파일을 불러요. 이거 그대로 해볼게요. xl 점. 자, 이름은 똑같네요. 그렇죠? test.xlsx. 자, 이렇게 해서 자, 셀을 가져오는 방법. 자, wb 엑셀 파일이고요. 이거를 액티브 하셔야 기본 셀이 활성화됩니다. 액티브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시트가 하나 나오겠죠? 시트는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가져올게요. F1. 얘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트에 F1 셀입니다. 헬로라고 우리가 저장을 해놨는데 헬로가 안 나오고 뭐 이상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셀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셀을 하나 선택해서 프린트한다고 해서 프린트 셀에 저장된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셀입니다 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그냥 제일 중요한 값을 얻어내는 거. 그래서 셀을 하나 선택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럼 value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뒤에 점 value. 헬로가 나오죠. 정확히 아까 우리가 F1에다가 저장해놨던 헬로가 나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해서 가져오는 거.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그 엑셀 파일을 다루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런 그 설명서들을 좀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만 같이 해볼게요.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해서 가져오기. 자,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좀 고쳐놓겠습니다. AA, BBB, CCC, DDD, E, FFF, GGG.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 거죠. 이렇게 총 12개. 자, 일단 저장하고 끌게요. 어차피 여기서 불러올 거니까. 자, 요거 역시 자, 여기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many cells, accessing many cells, 다양한 많은 셀에 접근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요 방법과 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요게 훨씬 직관적이죠, 요거보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요렇게 하시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셀들을 싹 모아가지고 리스트로 줘요. A1과 C2라고 하면 엑셀 한번 다시 볼게요. A1이 여기고요. C2가 여기입니다. 그럼 요렇게 요 6개의 셀을 선택해 주는 거고, A1부터 여기 F7이다 하면은 요렇게 선택해서 여기 있는 모든 셀을 리스트로 담아줍니다. 자, 그래서 가져와 볼게요. 저희는 아까 요만큼이었죠. 그러면 A1부터 B3까지요. 그러면은 WS2에 A1부터 D3 이렇게 가져오시면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엄청나게 많은 셀들이 있죠. 자, 근데 이걸 지금 셀을 바로 꺼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얘가 파일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셀을 가져오는 방식은 이렇게 여러 개의 셀이 선택됐을 때 셀을 하나하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행 단위로 가져와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그리고 첫 번째 행을 선택하면 셀이 4개 있죠. 이렇게 우리가 쪼개서 가져야 돼요. 처음에는 행을 가져오고요. 행을 하나 꺼내오면 그 행은 4개 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또 열을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중 반복문을 씁니다. 행을 먼저 꺼내고요. 하나의 행이 결정되면 그 행을 또 안에 있는 셀을 또 계속 꺼내오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W2 A1부터 D3 하면은 3개의 행이 나옵니다. 3개의 행. 이걸 포문을 이용해서 변수에 담아주면, 이 로우를 제가 로우만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3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의 로우가 3개의 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3개 들어있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포문 돌릴 수 있죠. 셀, 인, 로우. 자, 이렇게 해야만 셀이 하나씩 나옵니다. 자, 셀 구했으면 우리가 값을 얻을 수 있죠. 점 밸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셀 점 밸류. 자,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요게 요 위에 있는 것들을 잠깐 주석 처리 좀 하겠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바로 불러가지고 이거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게 지금 다 저장이 안 돼 있었네요. 아까 A, B, C, D, E, F, G, H, I, J, K, L 이렇게 해서 저장을 꼭 하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불러다가 파이썬 안에서 꺼내서 쓰는 겁니다. 지금 시트 활성화 해주고, 이거는 프린트는 없어도 되겠죠. A1부터 D3까지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하나 꺼내면 한 줄씩 나온다 그랬죠. 그럼 그 한 줄을 잡고 또 쪼개져 있는 셀을 또 한 개씩 가져와서 모든 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어요. 가지고 들어왔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하고 싶다. 제가 1부터 하나씩 늘리면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잠시만요. 이것도 자, 요거 밸류 해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어주고 1씩 증가를 시켜보면 1부터 증가되면서 각 셀에 저장이 되겠죠.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저장이 잘 된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엑셀 파일에다 저장하는 방법을 아셨고요. 이제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 그 단순 막 문서 작업 있잖아요. 엑셀에다가 내가 직접 똑같은 작업 계속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파이썬으로 좀 자동화할 수가 있겠죠.